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서울병원의 전홍진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올해 4월부터 디지털 치료 연구센터를 개설하고 KDM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을 개발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세대학교 우리 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개념 의료기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병원에서 지금 방금 전까지 외래를 보다 왔는데 병원에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크고 상당히 첨단 기계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예전에 개발되어 있고 또 지금 첨단 의료기기라기보다는 한 2, 30년 전에 개발된 기계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첨단 기술과 잘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진단의 혁신, AI나 이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진단의 혁신에 이어서 치료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나 전제약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희가 디지털 전자 치료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근거 기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의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치료적인 중재를 제공하면서도 범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하드웨어가 아니고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약이라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메디슨이라 그래서 전기 자기장 초음파를 통해서 국소적으로 스티뮬레이션하는 장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개발하려는 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연구에 대한 개발이 오래됐습니다. 2014년에 애플 보면은 애플에서 수면 관련된 전문가 로일 레이먼을 아이워치 팀에 영입을 했고요.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지금 아이워치가 다 수면을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면에 이어서 지금 당뇨도 측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체 신호 센서에나 이런 수면 또 우울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떠냐면 이분이 이제 토마스 인설이라고 정신과 의사십니다. NIMH. 이분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그 프로세스가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생체 신호 칩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5가지 생체 신호를 굉장히 저전력으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현재 기어핏 또 갤럭시 워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에 개발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AI가 있습니다. 길병원에서도 뭐 사용을 했지만 IBM4 왓슨 그래서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크게 하드웨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병원에 갖다 놔야 되니까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것이 그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진단이나 치료를 갖다가 보다 더 퍼스널라이즈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버추얼 리얼리티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타임지 표지 모델이 2015년에 나왔죠. 버추얼 리얼리티를 가지고 의료기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환자 입장에서 보질 않았던 거죠. VR을 쓰면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저도 뭐 제가 한번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한번 써봤는데 1시간은 제가 견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10분 이상 못 견디세요. 근데 그거를 환자한테 씌워놓으니까 환자가 넉다운이 되어버리죠. 기계들이 사실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휴먼 팩터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햅틱 피드백이라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런 것이 어떤 생체 신호나 센서를 통해 가지고 더 실감나는 영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할 때 햅틱 피드백을 주면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어서 진짜 내시경을 하는 것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에다가 영상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누워서 움직이기 힘들 때 자기 MRI 영상을 의사하고 같이 본다든지 모니터가 없어도 되겠죠.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타블렛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설명하거나 개인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 사람이 뭐 홍길동이 맞는지 보려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도 있죠. 실제 미국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에서 지금 이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거는 VR과 AR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현실과 그다음에 버추얼을 합치는 거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버전이 이제 MR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윈도우가 돼서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과 이 버추얼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관심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자페토도 지금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고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제가 투자를 많이 못해서 지금 내복만 입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병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체계가 많이 된다면은 다양한 트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1992년에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버추얼 하스피탈이 만들어질 거다. 메타버스 내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게 마치 메타버스에서 진료를 하고 진찰은만 병원에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만 병원에 가는 아마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클라우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클라우드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아웃소싱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큰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우주 기지 같죠. 이게 세종시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각 세종이라는 클라우드인데 이 안에 서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서버는 그냥 저장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 안에 들어있는 빅데이터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최적의 퍼스널라이즈 데이터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퍼스널라이즈 데이터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다니는 모든 기록이라든지 내 자신의 진료 기록이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떤 새로운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존의 모든 데이터와 비교해서 AI가 분석을 해주는 이런 식의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비용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자 치료기기는 저희가 지금 볼 때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만 모든 과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신경 질환, 또 대사성 질환, 호흡기 질환, 특히 당뇨, 말초신경 질환 모든 질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센서가 발전되면서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주도할 기술의 부재입니다. 일단은 그 플래그십 모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끌어갈 만한 정말 비즈니스가 되고 이 병에서 굉장히 표준화된 치료까지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습니다. 지금 마치 5516국식으로 회사는 많이 설립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은 아마 조만간 만들어지겠지만은 지금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각 이제 영세한 회사에서 기계를 만들지만은 병원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극히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어테라피틱스 보면은 임상을 1000명 이상을 하는데 그런 식의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수적인 의료시장 불명확한 규제. 저도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보고 있지만 쓰던 기계를 또 쓰고 싶지 새로운 기계를 쓰는 거는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고 또 혁신 기술과 임상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센터장을 맡으면서 많은 회사들을 만났는데 임상의 언맨 니드로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아서 만들어서 가져오시거든요. 환자 안 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제 말씀 그렇게는 못 드리고 이게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환자가 언맨 니드, 환자가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계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일괄 지원 체계가 필요해서 혁신 기반형 R&D 체계,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중엔 데이터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DM 스테이션에서 만들려고 한 거는 일단은 총 6개의 세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닛 책임자를 하고 있고 병원장님이 전체 이게 유닛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연구중심병원을 하고 계십니다. 1세부는 제가 책임자를 맡고 있고 환자 유래 기반, 데이터 기반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회사와 의사가 처음부터 페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볼 때 이런 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2세부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3세부는 전자약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스티뮬레이션인데 주로 파킨슨이나 이런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뇌를 자극하는 이것도 전자기기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세부는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데 요거는 이제 저쪽 원주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세부, 6세부가 중요한데 5세부는 아까 개방형 네트워킹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고요. 6세부는 사업화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셨지만은 만들어 놓은 게 사업화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 초반부터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법률 서비스나 CRO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내놓기도 좀 쑥스럽지만은 제가 6년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엑스에서 열린 그 엑스포에서 낸 건데요. 저는 이제 우울증 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한 이 모션 체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앉은 상태에서 자기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이런 VR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건데 저희 여러 가지 특허를 내고 이제 기계를 만들고 있고 이 당시에 한 200명 이상 체험을 하셨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곧 임상에 들어가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드짐이라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와 이 기계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치료제만 하면 비즈니스가 조금 약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 비즈니스가 되기가 좀 어려워서 하드웨어와 디지털 치료제를 연결시켜서 같이 페어링 시켜서 하는 주로 그런 쪽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또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내부에 이제 4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DM R&D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D를 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총 6개의 세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도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를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같이 좀 임상 연구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같이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유망하고 잘할 것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이 플랫폼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중에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패스파인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옴니비즈 플랫폼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CRO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RO하고 IRB 이런 맞춤형 전담팀이 병원 안에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식약처에 처음에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DM 데이터 플랫폼은 아까 클라우드를 항상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비식별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면은 이제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가 있고요. 여기 보면 총 27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제 하는 회사들 중에서 웬만한 회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 이 병원에서 이 분야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하고 다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J4D 플렉스, 그 다음에 3프레임 해가지고 전 3개 기업하고 페어가 되어 있고요. 휴미노 뭐 이렇게 다 교수님마다 페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VR, 뭐 펫봇, 인지운동 치료기기, 스마트 글래스, 또 배뇨장애 치료기기, 비침습 신경 자극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개방형 네트워킹 및 데이터 관리 사업학 지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CRO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느낀 게 CRO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CRO가 뭐냐면은 CRO가 우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할 때 임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계를 만드는데 제가 임상 연구하면은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발생합니다. 왠지 기술이 좋게 만들고 싶죠. 그거를 객관화해 주고 이거를 보다 더 이 나중에 결과가 누구나 봐도 괜찮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CRO가 있고 임상시험센터가 있고 전담 IRB가 있고 임상역학연구센터가 있고 의학통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한 팀으로 다 병원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하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님하고 페어링이 돼서 들어오면은 기획 및 설계, 수행 및 관리, 근거 창출을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근거를 낼 수 있을지 이런 질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의 어떤 창출과 객관성이 처음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보면은 회사들은 효과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다 자기가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객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롱텀 서바이벌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술 사업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만들어져도 나중에 이게 사업화가 안 되면은 물거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화 후보 기술 권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이 기술 사업화 팀의 컨설트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의 특허하고 걸리는 게 있는지 다 리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허를 피해서 만들도록 해줘요. 기존 특허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하고요. 만들고 나면 고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성과 도출 시까지 사업화 유망 기술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밸류업을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마케팅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특히 의료의 언맷 니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매너리스틱해집니다. 맨날 뭐 약 처방하고 상담하고 또 뭐 시술하고 이렇게 되는데 환자들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 하는 의사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를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의 언맷 니드가 있다. 그럼 이걸 이야기해서 이게 사업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디스커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맷 니드 기반 사업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술로 이렇게 가면은 결국 기술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및 개발 및 창업 지원이 또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로 만든 기계가 수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중요한 게 의료에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또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요. 새로운 시공간적 개념에서 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총 사실 9년으로 돼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단계별로 완료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창업 3건, 기술 이전 21건, 그 다음에 회사 27개가 회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총 연구비는 340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치료제는 2026년에 9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걸로 예측되고 있고 AI, VR, AR, MR,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기술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잘 알고 있는 분과 의사 선생님이 잘 만나서 새로운 언맷 니드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돼야 되고 저희는 KDM 스테이션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KDM 스테이션을 시작해서 지금 7월부터 일단 4개월 동안 진행을 해서 지금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